차에 올라탄 두 명의 밴드 멤버.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어딘가 모르게 냉랭합니다. 알고 보니 이번 투어를 마지막으로 해체를 결심한 두 사람. 그런데 잠시 들렀던 주유소에서 레오는 우연히 만난 남자의 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공연 전까지 돌아온다 했지만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공연장에 도착한 레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은 멍투성이입니다. 화장으로 상처를 가리고 무대에 오른 하루 레오. 밴드가 결성되고 첫 공연을 했던 이곳에서 이들은 언제나처럼 노래를 부르게 되죠. 하루와 레오가 처음 만났던 건 공연장이 아니라 세탁 공장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고 공장장 지시도 귓등으로 듣는 레오를 보며 하루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던 거죠. 그렇게 하루의 지도 아래 레오는 기타를 배우게 되었고 길거리 버스킹을 하는 게 밴드 하루 레오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드 매니저 시마와의 만남은 그의 적극적인 어필로 성사됩니다. 밴드 멤버 출신이었지만 공연 보조든 매니저든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시마가 이들의 매니저가 되었던 거죠. 처음 만났던 이들은 이렇게 반짝였습니다.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조금씩 삐걱거리게 됩니다. TV 인터뷰에 초대를 받았는데 끊임없이 하루에게만 질문을 던지는 리포터. 간신히 참고 있던 레오는 자리를 박차고 인터뷰 현장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사건 이후 레오는 시덥지 않은 남자와 가벼운 만남,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레오가 하루를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짝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던 시마를 밀어주며 두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도 했죠. 한편 다시 현실로 돌아온 이들. 야심차게 투어를 하고 있지만 음반 판매도 공연 판매도 영 시원치 않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이야기하던 공연장 주인은 하루 레오의 해체설을 들었다며 이 이야기를 이용해 판매를 하면 흥행에 성공할 거라 합니다. 자리를 옮겨 투어를 진행하던 하루 레오. 그런데 공연이 끝난 뒤 시마가 다른 밴드와 시비가 붙습니다. 시마가 밴드를 했을 당시 이 밴드 보컬에게 찝적댔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밴드가 해체를 하게 되었던 거죠. 다음날 투어 장소로 이동하던 이들은 호숫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없는 사이 시마에게 입맞춤을 해오는 레오. 레오는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지만 예전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싫다며 시마는 끝끝내 그녀를 거절하죠. 그리고 저녁이 되자 다시 또 술과 남자에 빠져 지내고 있는 레오. 이에 하루는 그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지만 이미 상처를 받은 레오는 하루를 뿌리치고 떠납니다. 이를 알게 된 시마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레오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는 다행히 큰 사고는 면하게 되었고 투어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하루 레오의 해체 소식을 알게 된 팬들이 몰려와 공연은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치러지게 되죠. 노래가 끝나자 그들의 팬들은 공연이 끝나고 레오가 먼저 떠나자 하루와 시마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마가 하루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죠. 한편 투어의 막바지 도로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해체 이후 어떻게 살지 이야기를 나누던 세 사람. 그런데 하루는 이 질문을 듣고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마는 가장 친했던 친구의 죽음으로 고향에 가야 했고
두 사람만이 하코다테로 마지막 투어를 떠나야 했죠. 한때는 서로 의지가 되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해체를 앞두고 냉랭한 기류만 돌던 두 사람. 과연 하루레오는 마지막 하코다테 투어까지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2인조 밴드 하루레오가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작곡과 작사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하루는 세탁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레오를 보고 같이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레오 역시 친절하게 다가온 하루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함께 기타 연습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하며 점점 가까워졌던 두 사람.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서로가 해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동경하고 의지하는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삐뚤어진 동경의 마음은 그것을 열등감이라 부르게 만듭니다. 레오의 행동이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하루를 보며 레오는 엇나가기 시작했죠. 불량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 이 이유였습니다. 하루 역시 그런 레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남자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동경이란 감정이 사라지자 자연스레 두 사람 사이는 삐걱거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고 그저 무대 위에서만 형식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힘든 시기를 함께한 그리고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청춘을 녹여낸 밴드의 해체를 앞두고도 두 사람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슬퍼했던 건 딱 한 장면, 하루가 눈물을 흘릴 때뿐이었는데 이 장면 역시 또 다른 사건으로 금세 덮여버리며 이 밴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사건은 하루와 레오 그리고 매니저 시마와의 러브라인입니다. 시마는 하루의 음악을 좋아해 로드 매니저를 자처했습니다. 밴드로 음반을 냈던 만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좋아하는 뮤지션을 위해 헌신해보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창작물에 대한 동경이 커지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동경으로 변한다 했던가요? 시마는 음악을 넘어 하루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알아챈 레오가 남자답게 고백하라고 하지만 언제나 그녀의 눈치를 보던 시마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에만 바빴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레오가 시마를 좋아하게 되는데 시마와 달리 그녀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심지어 하루를 좋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자신과 만나다 보면 좋아질 거라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마는 그녀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예전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싫다고 했지만 그 이유보다 하루를 좋아해서였다는 게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건 후에 하루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복잡한 삼각관계에 놓인 세 사람은 불안함 속 동행을 계속합니다. 비록 끝이 보이는 동행이었지만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은 상황에서 이들을 태운 차량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한창 사랑할 시기의 청춘들인 만큼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했지만 주인공 세 사람을 복잡하게 둘러싼 사랑의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지는 영화 말미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로드무비적 성격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그리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세 사람의 갈등은 표면화되고 더 격정적으로 흘렀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의 해소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명쾌한, 아주 좋은 쪽으로만의 결론은 아니었을 테지만
처음의 갈등보다 분명 누그러진 나름의 대답을 내었으니 말이죠. 이 밴드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러브라인이 어떻게 그려질지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해체를 앞둔 시한부 밴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던 영화, 그리고 청춘이라면 흔히 겪을 만한 고민들에 대해 여과 없이 보여주었던 영화 굿바이 입술이었습니다.